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7일 정류 첫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환궁하다. 제자도에 배를 띄우고 술자리를 베풀다. 대가를 따르는 삼군 총재 이하로 하여금 활쏘기를 겨루게 하고 날이 저물어 환궁하였는데 백관이 교회에서 영집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8일 무술 첫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고 매를 바치다. 반면하기 위함이었다. 이로 인하여 흰 매 1년과 아굴 2련을 바쳤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8일 무술 두번째 기사. 대호군 이각이 삼웅마 300필을 암령해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9일 기해 첫번째 기사. 전구서를 육품 아문으로 승격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9일 기해 두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이규철이 금은을 채취하는 이를 말한 계문. 계문은 이러하였다. 지태주사 이목의 정문 내에 연금하는 장인 서보지의 말에 의하면 고을군사 30명을 발하여 8월 21일부터 9월 금음날까지 출연하여 10분의 사냥 오전을 얻었고 영사꾼 31명이 7일 동안 땅을 파서 생금 2푼을 얻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금을 캐는 것은 여러 날을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것을 알기 어렵지만은 은을 캐는 군사는 30명이 만 1개월 역사하여 열량을 출연하여 얻을 수 있으므로 1년이면 100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오랫도록 그치지 않고 파낸다면 다소 국가의 이익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9일 기해 세번째 기사. 판예빈 시사 이태기를 보내 대마도 수호관 종정무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조미 황두 각 150석 송자 100건 건시 60속 소주 10병 청주 30병 천하 1수 언어 1항을 주고 또 종종무 어미에게 홍단자 초 각각 한 필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0일 경자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의주에 있을 때에 잘못한 일로 교서 교리 이간을 파직하기를 청하다. 윤허하지 않았다. 이간이 일찍이 지용주사로 있을 때 요동의 군인이 경내에 흩어져 들어와서 사사로이 음모를 무역하여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임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헌사에서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임 수령의 예에 의하여 태 50대를 데려 복직시켜라.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1일 신축 첫번째 기사. 편전에서 찬성사 이직에게 북청주성의 규모를 묻다. 이직이 대답하기를 성터가 넓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백성을 며칠 동안이나 역사시켰는가 하니 이직이 대답하기를 9월 초 2일부터 24일까지 사이에 끝냈습니다 하니 임금이 성이 크고 빨리 쌓았으니 내가 실로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임금이 또 전 사간 신상을 순금사에 가두고 국문하려 하였으니 일찍이 민무구 등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민무구를 소유하고 배척하기가 어렵다고 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1일 신축 두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1일 신축 세번째 기사. 내 상직을 내금이로 만들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3일 계묘 첫번째 기사. 달이 태미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3일 계묘 두번째 기사. 대간이 연명으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삼성의 연명 상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다. 소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생각한데 상벌의 법전은 1000명이고 1000토이니 인주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자가 춘추를 지어 세상을 다스리고 난을 제거하는 배광의 바꿀 수 없는 대법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이 신극례 등의 불충불경한 죄를 대간과 형조에서 교장하여 여러 번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유윤을 내리시지 않고 강등하여 가벼운 법전을 조차 민무구 민무질에게는 다만 노금만 거두고 자원에 의하여 안치하셨으며 신극례에게는 다만 자원에 의하여 안치하게 하셨으니 온 나라 시민들이 가슴을 치며 실망합니다. 이것은 한때 고식적 인으로 백왕의 바꿀 수 없는 큰 법전을 폐하고 을로를 막고 관계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오니 종사 만세를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여망의 구버 조추시어 유사로 하여금 이들 세 신하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죄를 구문하여 큰 법전을 바로서셔서 밝게 만세히 보이소서. 임금이 소를 대내에 머물러 두었다. 이틀날 대간에서 다시 전에 청을 거듭 아뢰니 사헌장령 탁신 사관원 우헌납 신계를 불러 너희들의 전일의 상소는 내가 이미 결단한 일이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하므로 탁신 등이 아뢰기를 불충한 죄는 마땅히 법으로 논해야 될 것이니 기결미결을 논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대언 윤사수에게 말하기를 형조와 대간을 삼성이라 이름하여 교장 논사하다가 여러 번 파면되어 직사를 패하게 되니 이제부터 형조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윤사수가 아뢰기를 주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습니다. 대간은 죄를 범한 사람을 탄핵하고 형조는 다만 형벌할 사람을 형벌하는 일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정승과 의논하여 물어서 시행하라 하였는데 의논하는 자가 모두 옳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형조가 대간이 탄핵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예가 시작되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금은 김영 종이 마정에 관하여 신무를 논한 계문. 계문은 이러하였다. 금은은 본국에서 나지 않은 물건이므로 국가에서 매양 공헌할 때를 당하면 값을 배나 주고 수매하여도 이를 바치는 자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쓰는 것과 국사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한다는 명문화된 법령이 이미 있는데도 유사가 이를 즐겨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각품의 품대와 양부 이상의 언호병, 언선배, 언시저 사품 이상의 언선배, 언시저 사대부가의 명부의 수식, 외방각관의 은선배 이외에는 사사로이 금은 기명을 쓰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용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서 무역할 즈음에 모두 나라에 바칠 것이고 또 풍속이 순박하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게 될 것입니다. 궁녀의 수식은 이 한계에 두지 않습니다. 지지의 품질은 표준을 쓰는 것을 표지라 하고 주문하는 것을 주지라고 하고 서장을 쓰는 것을 장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름과 실상을 분별하지 않고 중의의 공사에서 모두 두터운 종이를 쓰므로 제조할 즈음에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사년에 이미 검령을 내렸으나 그대로 고쳐지지 아니하여 폐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조정의 수요가 있어 제조하는 비용이 전날보다 10배나 되니 더욱더 금지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혹 잇대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부터 국내에서 쓰는 것과 나라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문 등에 있어서 모두 백주지를 쓰고 서로 간에 상통하는 정장은 상주지를 쓰며 관, 첩이나 공사의 서장에 있어서는 상주지, 장지를 통용하여 이 폐단을 고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규리할 것입니다. 유궁, 전립, 모, 안농 등은 이 한계에 두지 않습니다. 또 마정은 군국의 중대한 일인데 근래에 이를 거행하지 아니하여 번식하는 것이 심히 적어서 국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언할 즈음에 값을 배로 하여 무역하여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빌건대 전조의 과정 마의 예에 의하여 각각
각도 각 고을의 조잔하고 번성한 것을 분간하여 종마의 수를 정해 지금 혁거한 사사노비의 신공과 관찰사도의 공반 물색과 여러 도의 압방한 우척의 값으로 교역을 하고 또 제주에 방목하는 관우를 쇠출하여 말이 있는 각 코에서 말과 바꿔 육지로 내오고 위의 종마와 외방의 시산 각품이 번식시키기를 자원하는 마피를 모두 경기와 외방 각 고을의 수초에 좋은 곳에 옥장에 배치하고 목자를 두어 체제를 정해서 돌보아 기르게 하되 소재지의 수령이 번식시킬 책임을 겸하여 맡고 사복시의 관원이 때때로 점거하며 관찰사가 수령을 포평할 때에 종마를 번식시키는 것이 많은가 적은가를 아울러 상고하여 출적해 빙거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표지는 중국에 보내는 표 전문에 사용하는 가장 질이 좋은 후지이고 주지는 임금에게 계문할 때 사용하는 질이 좋은 종이인데 계문에서는 백주지 이외에 정장에 사용하는 상주지 등이 있었다. 장지는 공사의 서장이나 관공서의 관문, 천문에 사용하는 질이 보통인 종이다. 입방은 들여다가 방목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고 큰 바람이 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은 6냥을 채강한 지태주사 이목에게 품계 한 등급을 올려주다. 이규철이 상언하기를 이목이 이달 초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정은 6냥을 출연하여 얻었습니다 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또 출연하는 장인 김수만에게 주포 면포 각각 한 필 면자 한 근을 내려주고 또 곧 태주에 출연군 100명을 두어 자벽을 면제하고 오로지 은을 출연하게 하였다. 또 서흥현에서 나는 지자연 1건과 연장을 태주로 보내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일본 살마주 등원 뇌구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안원 등이 합동으로 민무구 등에 극형을 내릴 것을 청하는 상소문. 대사원 안원 좌사간 대부 강회중 등이 교장하여 민무구 등 세 사람의 죄를 청하였다. 소는 이러하였다. 옛부터 혼인 맺은 친숙이나 간사한 소인배가 뜻을 얻어 임금의 옆에 있으면 임금의 덕을 어지럽히고 생민에게 독을 끼치는 법인데 충신 의사가 마음을 섞이고 이를 갈면서도 능히 이를 배척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인군의 익예로 말미암아 밟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나라를 경복시키는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총명과 용지의 작품으로 마음을 항상 삼가시어 거울같이 밝고 거울처럼 바르시어 곱고 추한 것과 굽고 곧은 것이 능히 도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민무구, 민무질, 신극내 등이 임금의 마음을 빼앗지 않았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을 몰래 품고 군문에 출입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단서를 밝게 보셨으니 참으로 사직과 생민의 복입니다. 공신, 백관, 대관, 형조에서 여러 번 그 죄를 청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유윤을 얻지 못하는 것은 실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없기 때문이니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대의를 버리고 사사 은혜를 잘못 가하시니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히고 사직에 환을 끼치는 것이 전하로부터 시작될까 두렵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편한 곳에 있으면서 사당을 몰래 끌어들여
반드시 평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할 것이니 마음이 어찌 조상의 덕을 알겠습니까? 수원을 보복할 마음이 날로 더하여 그치지 않으면 이날이 언제나 없어질 것인가 하는 희망을 가질 것이니 정이 신자의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하물며 신극래가 왕자의 무기한 종이를 전하 옆에서 손수 찢었으니 민무구등과 더불어 종지를 전제하고자 한 음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민무구 민무질은 조방의 친속이니 다른 딸 뜻을 얻어 신극래의 당과 더불어 다시 일어난다면 오늘날 조신이 한 사람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금지 오겹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 생명이 어디로 돌아갈지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시어 신등의 전일의 청에 따라 세 사람을 극형에 처해 왕법을 보이소서. 임금이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초방은 중궁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3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마치고 안원 등을 남게 하여 민무구를 가볍게 죄준 이유를 설명하다. 임금이 안원, 윤 두 명을 가리키며 편전에 좌기하여 정사를 보았다. 여러 신하가 장차 물러가려 하니 임금이 안원, 윤 두 명을 가리키며 다시 앉으라 하였다. 그때 윤 두 명이 나주 목사에서 소환되었었다. 임금이 윤 두 명에게 이르기를 사관은 고만이 되어서 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명년 4월이 고만이 되는 때인데 지나치게 성은을 입어서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등이 전날 대간의 청을 답습하여 다시 청하기를 맞이 않는데 민무구 등이 이미 불충하다는 이름이 있어 공신의 노건을 회수하고 외방에 있게 하였으니 이미 그 죄에 적당하다. 신극래는 의리를 알지 못하는 미혹한 사람인데 다만 작은 아이의 무기한 종이를 찢은 것뿐이니 불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하지만은 불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안원이 대답하기를 옛부터 신하된 자의 죄가 이 세 사람의 죄보다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친구의 자식의 묵기라도 오히려 그리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신하가 임금 앞에서 이렇게 배만한 것은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신하로서 악한 짓을 한 것도 예전에 이와 같은 것이 없었고 제왕으로서 가난한 것을 막는 것도 저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하였고 윤두명은 대답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충한 신하를 왕법으로 결단하여 밝게 공도를 보이면 누가 다시 죄를 청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이미 죄를 처단하였다고 말씀하시나 벌이 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만은 벼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고 외관은 삼기법으로 그 임기가 3년이었고 중앙의 관원은 그 반이었다. 임기 만료되면 거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3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대궐에 나와 다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3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신극래가 양주에서 죽다. 3일간 조회를 정지하다. 그 가인들이 시체를 싣고 성으로 들어와서 그 집에 초빈하니 사관원에서 아전을 보내어 내쫓았다. 임금이 신극래의 죽은 소식을 듣고 종이 200건, 쌀, 콩 각각 50석을 부의로 주고 예조 좌랑 유면을 불러 정조장을 올리라고 독촉하여 마침내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정조장은 종이품 2품 이상 대신이 죽었을 때 예조에서 바치는 조회를 정지하는 절목을 적은글이고 종이품은 1일 동안, 정이품은 2일 동안, 1품은 3일 동안 정조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신극래를 위한 정조를 반대하는 사관원의 상소문. 소는 이러하였다. 난신을 주토하는 데에는 몸의 살고 죽은 차이가 없는 것이 고금에 상통된 의리입니다.
역신 신극내의 죄가 발각된 지 이미 오래되어 공신, 백간, 대간, 형조에서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하기를 자주 하였으나 유윤을 내리지 않으시니 온 나라 신민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신극내가 천지 조종의 배임을 받아서 지금 이미 죽었으니 그 사직과 자손을 도와주는 뜻을 소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가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 이미 그 죄를 밝게 바르지 아니하시고 총전을 가하시어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시니 천지 조종의 뜻에 어떠하겠으며 신민의 소망에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또 태사가 쓰기를 역신 신극내가 죽었는데 임금이 유사에게 명하여 3일 동안 정조하였다고 하면 후세 자손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작은 은혜로 천하 만세의 상통된 의리를 폐하지 마시고 곧 정조하라는 명료를 거두시어 왕법을 보이시고 천지조정과 신민의 소망에 답하소서. 임금이 소를 대내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신극내의 직첩을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모두 사직하다. 대간에서 전정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등이 민무구 등의 불충한 죄를 두세 번이나 계달하였는데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자의 마음으로서 나라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 죄를 밝게 바르소서. 임금이 조계청에서 이미 말하였다. 또 신극내가 이미 죽었으니 어찌 죄를 주겠느냐 하니 안원 등이 아뢰기를 직첩을 거두고 가산을 정몰하고 자손을 검거하고 정조를 해제하며 모두 신자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하고 윤두명은 아뢰기를 지금 밝으신 주상의 상경과 형위가 틀린 것이 없는데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이 몹시 심하고 맹동에 이르러 일식월식이 있었으니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업무한 것입니다. 하늘이 전하를 권고하여 견고한 것이니 오히려 좋지 않으시고 천의는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날이 추우니 물러가라 하니 윤두명이 지금 인친이라는 연고로 불충한 신하를 용서하여 신민에게 웃음을 당하는데 신등은 직책이 대간에 있으면서 그 과실을 바로잡아 구제하지 못하니 신등도 또한 불충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오늘은 정조하였으니 물러가라 하니 윤두명이 지금의 정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불충한 신하에게 정조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오히려 윤허하지 않으니 대간이 모두 사직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신극내의 장례를 천해백 이질안의 예에 따르게 하고 관곽을 내려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의 궁인 화이 옹주의 사위 홍귀해를 우군 부사직에 제수하다. 이시를 봉하여 덕숙옹주를 삼았다. 김의 관기 7점선이 태상왕의 궁인이 되어 화이 옹주로 봉해졌는데 딸 하나를 낳아 전 밀직 홍은수의 아들 홍귀해에게 출가하였다. 홍귀해가 뒤에 귀를 없애고 이름을 해로 고쳤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다시 이를 보게 하다. 홍귀해 고신의 서출 지시. 홍귀해의 고신을 서출하여 바치도록 하라. 내가 장차 부왕께 드리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연명으로 민무질 형제를 참영할 것과 신극내를 부관 참시할 것을 청하다. 신등이 전일에 민무구 민무질 신극내의 죄를 갖추어 세 번이나 상소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등의 직임을 해면하도록 빌었었는데 전하께서는 신등이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 갑자기 버리거나 끊지 않으시고 직임을 회복하게 하시니 전하께서 더러운 것을 용납하고 거친 것을 포용하시는 덕에 신등은 깊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일이 종사에 관계되면 몸의 살고 죽은 것에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으므로 재차 천위를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여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각건대 난역의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종사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신자로서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지금 세 사람의 영모가 발각된 지 오래되어 죄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전하께서 인친의 사사 은혜로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여 거의 두어 달에 이르렀으니 천지 종사가 함께 노하는 바이며 온 나라 신민이 분하게 여기는 바이니 신등이 종사 만세의 계책으로 인해 밤낮으로 통곡합니다. 만일 신등의 말이 진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하늘이 반드시 뵐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 조종의 뜻을 살피시고 춘추의 법으로 결단하여 민무구 민무지를 베고 신극내의 관을 베어 왕법을 보이시어 심령과 사람의 분함을 풀어주소서. 임금이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일 임자 네번째 기사 의정부와 대간이 수판하여 각 도에 지시한 사항들을 엄격히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의정부에서 각도 감사로 하여금 수판하여 행위한 조령을 고찰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정부와 대간에서 수판하여 행위한 조건을 각 고을 수령이 한갓 문구로만 여기고 회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조정의 기강이 날로 해이하여지고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일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인신의 법을 받들고 직책을 다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각도에서 수판하여 행위한 조령이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 것을 자세히 상고하여 출적하도록 하소서. 또 인도법 같은 것은 매년 호구의 정감과 인물의 양천과 군민의 장약과 단상, 생산 물고를 두루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유의하거나 용언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릇 원근에 차발하는 경중과 부역을 평균하게 하는 것은 군국의 급한 일인데 각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한 달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들이 한갓 문구로만 여깁니다. 빌건대 수판하여 행위한 인보법의 조목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상고하여 오는 12월 안으로 성적하여 의정부에 올리게 하고 만일 조령을 늦게 봉행하였거나 절목의 사의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착오한 수령은 도관찰사, 도순문사, 도수령관은 모두 율례에 비추어 논제하게 하고 그 호적은 3년에 한 번씩 갈아서 성적하여 의정부에 올리게 하되 연구한 법칙을 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인도법은 인구의 유망을 막기 위하여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감시하던 법인데 10호의 통주 1인을 50호의 두목 1인을 100호의 총패 1인을 두어 매호의 남녀노소를 모두 호적에 올려서 그 유리를 방지하였다. 멀리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관가에서 행장이나 문인을 반드시 발급하였다. 그 기능은 외적의 공동방어, 범죄자의 색출, 세금의 징수 등 다양하였다. 단상은 홀로 사는 것과 부부가 사는 것을 말하고 생사는 출생을 말하고 물고는 사망을 말하고 용언은 죄인을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일 임자 다섯번째 기사 병조 정랑 박희종을 직산에 귀양 보내고 정랑 조종생을 파직하다. 사관원에서 상언하였다. 병조 정랑 박희종은 세계가 낮고 한미하며 마음가짐이 간사하고 아첨하여 일찍이 세자 사경이 되어 환관과 결탁하여 자기 사욕을 채우기를 도모하였고 또 전라도에 복명사신으로 나갔을 때 그 아비 박온이 굴에 간무로 있었는데 그 고을에 이르러 그 아비를 욕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사림들이 다 아는 바이며 함께 더불어 치열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제 요행으로 난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동료 정랑 조종생과 더불어 관사 안에서 서로 구타하며 싸웠고 조종생도 분함을 참지 못하여 관을 부수고 옷을 더럽히어 함께 선비의 기풍을 잃었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유사에 내려 율에 의하여 논제하고 영구히 소용하지 마소서. 이리하여 차등 있게 편책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목가하였다. 상고대를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성승린을 위한 의정부에 약주를 내려주다. 임금이 참찬 유양에게 일렀다. 성정승은 나이 비록 늙었으나 뜻과 기운이 쇠하지 않았으니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노성한 대신이 있어야 한다. 내가 매양 정부의 아랜 것을 보면 남에게 미움을 받을 내용이 매우 많은데 내가 들으니 정승이 항상 말하기를 내가 늙었으니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무엇거릴 것 있겠는가. 일이 비록 남에게 거슬리더라도 이치에 합당하면 협의할 것이 없다. 행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유양이 대답하기를 정승이 일을 행하는데도 잠시도 있거나 실수하지 않아서 늙은 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정승이 집에 있을 때는 약주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 앉아서 금령으로 인하여 마시지 못하니 병이 날까 두렵다. 경등은 마땅히 고나라 하므로 유양이 턱명이 없으니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하였다. 이래하여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